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읽은 책은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읽었는데요. 대단합니다. 국부론의 영향 때문인지 애덤 스미스를 그런 경제학자, 고전 경제학자 뭐 이 정도로 알았지만 이 도덕 감정론을 읽으면서 애덤 스미스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바꿨습니다. 국부론으로 더 잘 알려진 저자의 묘비명은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부심도 그렇지만 유럽 계몽주의의 중심과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철학의 기초를 이해하려면 이 도덕 감정론을 봐야 한다고 이 옮긴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장을 펴고 얼마 안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경제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이 발전하기에 자린고비쯤으로 여기던 경제학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던 스미스는 철학자라 자임하였고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경험론자입니다. 신본주의의 중세를 지나 인간 이성과 본성의 해방으로 인간 개인의 욕구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때 과연 사회의 질서와 발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 내지는 원리를 찾기 위해 일면적이 아닌 다면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해답을 찾으려 했던 사상가입니다. 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 순서로 답을 찾는 과정에 신학과 윤리학의 범주에 드는 것은 도덕감정론으로, 법학은 법학 강의로, 정치경제학은 그 유명한 국부론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계공과 시계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이신론을 통해 인간의 내재한 성질을 탐구하며 행위자와 방관자의 자기반성과 상호 노력을 통한 즐거움인 동감 능력을 인간질서 원리로 제시합니다. 동감에 따른 정의와 인애, 미덕 등을 보완 설명하면서 동감받을 수 있는 이기적 행위와 동감받을 수 없는 이타적 행위에 대한 친절한 예시를 들며 이해를 구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종속관계를 벗어나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러려면 상공업을 육성하여 부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부론에 나타나죠. 권력에 의한 인위적 통제는 도덕적 능력을 부패시키고 생산력을 위축시킵니다. 도덕적 능력이 건강해야 생산력이 증대되는 선순환 관계를 강조하므로 17, 18세기 절대왕정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행위 원리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학의 원리가 한 부분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제도에 의한 합리적 선택은 이런 본성에 반한다는 주장을 펴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 복지, 의료, 주택 등 공공 부분을 완전히 자유시장에 맡길 것을 요구하죠. 인간의 가치의 상실과 더불어 노동의 위축과 사회의 불안정은 가속화되리라는 것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악을 비판하는 능력과 사회 전체를 작동하는 질서 원리가 인간의 이기심이나 이성이 아니고 도덕 감정이라는 특수한 감정이라고 외치는 한 사회철학자의 논리를 묵묵한 심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국부론에서 말한 경제학은 도덕 철학을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스미스는 모든 것을 정부가 관여하고 관리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왕권과 귀족의 억압과 독점의 폐단은 강력히 배격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는 것은 자유방임의 철저한 왜곡입니다. 불평등한 구조에서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요? 강자의 논리가 아닌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보편적 인간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 사회적 판단입니다. 변종 혹은 천민 자본주의는 이익은 사적으로 독점하고 실패와 책임은 공적으로 분배하는 괘씸한 심보를 지녔죠. 사회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도덕 규칙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호 동감을 얻는 행동 방식을 찾아 도덕과 행동 규칙 등의 도덕 시스템이 완성되리라는 경험론자의 주장은 홉스와 같은 사회 계약론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갖습니다. 사회 철학자로서의 애덤 스미스의 풍성한 사고가 인간과 사회의 구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윈의 진화 사상은 스미스와 휴մ 등의 진화 사상을 생물학에 적용한 것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덕감정론은 도덕 철학을 버리고 국부론의 세계로 들어간 것은 비극이라는 간디의 주장은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스미스의 생각과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효율성만 강조하여 이 이익의 극대화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국부론이 이용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공맹사상을 연상케 하는 도덕적 내용도 수두룩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모욕은 그 재산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사랑의 동감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분개의 동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훨씬 상처가 깊다. 비애에 동감하려는 경향은 강하고 환희에 동감하려는 의향은 매우 약하다. 인생의 거대한 목적은 남들로부터의 주목과 동감과 호의와 시인을 받는 것. 대중의 감탄을 한 몸에 받는데 익숙해 있거나 혹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쾌락은 혐오스럽거나 시들하다. 부자와 권세가에 감탄하고 숭배하는 것은 모든 도덕 감정을 타락시키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원인이다. 등 건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 권력, 양심, 허례허식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속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치고 조각조각 분리하여 분석하고 해체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 감정들은 신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감각이어야 하고 신이 부여한 어떤 조건에서도 감정과 행동이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미스의 넓은 해안은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죠. 참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변수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분배상의 불공정, 소득 양극화, 천민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2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탐욕을 바탕으로 한 경제 시스템이 도덕 감정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본가의 탄생으로 노동가치는 축소되고 금융자본주의 탄생으로 돈에 이뤄은 노동의 필요성을 비웃습니다. 공정한 법질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 문제, 대기업, 교육, 복지 등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며 도덕을 이기는 자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 인류의 고민을 부추깁니다. 동감으로 시작하여 정의를 지나 경쟁적 교환의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론은 경제학자인 줄로만 알았던 한 인물을 사회 철학의 거인으로 재발견하게 합니다. 천박한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그를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도덕 교과서로도 충분한 것을 왜 이제야 만났을까? 약간 후회가 되네요. 제가 도덕 감정론을 읽은 시기는 201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정도 지났는데요. 국부론을 읽었을 때보다는 또한 굉장한 그런 또 다른 그런 감정을 느낀 책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비복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 보았습니다.